퇴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이럴 때 월요병까지 겹치면 정말 여러분들 오늘 하루 견디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러분이 나가시는 직장 어느 정도 시원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이라도 마음이라도 시원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덥다 하면 더 더울 수 있으니까요. 자,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항공권도 매진이야. 실시간 빠른 항공 호텔 예약 시스템 온라인 투어. 가격이 싸니 일정이 별로야. 알뜰하고 품격 있는 여행은 온라인 투어. 에어텔, 교통패스, 각종 입장권. 복잡해. 여행의 예약을 한 번에 온라인 투어. 기억하세요. 여행의 모든 해결 온라인 투어. 온라인투어.co.kr.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안녕하세요. 임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배우 박소연 2588 사행시 장전. 2588 대리운전은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팔도강산 어디든지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좌우로 정렬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누가 1등할지 보고 1등할 사람을 밀겠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말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상당히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말 속에는 누가 1등을 하든지 결국 미래 권력의 영향력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익힐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1등이 되든지 그다지 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구석도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녹취 파문까지 불거진 마당에 친박 중에서 1등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자신감 그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제발 좀 민심을 제대로 인식해서 현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국정 운영에 임해주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얘기입니다. 임기가 중반으로 치달을수록 정치 권력은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는 이른바 업적 압박감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의 힘의 원천은 결국 국민적 지지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지나치게 역사적 평가만을 고려한 업적 조급증에 빠질 경우에는
자칫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렇게 되면 업적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지지도 얻지 못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과거 정권은 대부분 이런 우를 범했는데요. 아마도 김종인 대표의 이런 말은 이번 박근혜 정부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야당의 대표의 언급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정부 여당이 충분히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공경에 처했다면 당신이 도움받기를 원할 때 의존할 가족이나 친구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긍정 답변한 사람의 비중이요.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 한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더 주목할 만한 점은 15세에서 29세의 경우는 긍정 답변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았지만 50세 이상은 그보다 30%가량 낮은 비율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가족주의가 강한 유교 문화권에 있는 우리로서는 이런 결과가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면 우리 사회가 지나친 경쟁 속에 빠진 것은 아닌가 돌이켜봐야 할 겁니다. 지나친 경쟁 때문에 우리의 문화적 특성을 잃고 인간미마저 상실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유지된다면 정말 우리의 미래는 암담합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롯데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서 예. 전 롯데물산 사장이 구속이 됐죠. 그래서 예. 지금 롯데그룹 비자금 수사가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법원이 지난 23일 새벽에 예.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에 대해서 예. 범죄 사실이 소명된 만큼 구속 사유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면서 검찰에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예. 이 기존 사장이 롯데케미컬 대표 재직 시절 허위 회계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서 200여 원의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았다. 예. 법원이 상당 부분 수긍했다는 의미인데요. 당초 상당수 관계자들은 기존 사장이 구속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봤는데 이게 반전이죠. 구속영장 발부하면서 수사는 가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기존 사장 구속을 시작으로 소위 신동빈 회장의 측근 3인방, 그러니까 이인원 정책본부장, 황갑교 정책본부 운영실장, 소진세 대외협력단장 등 이 정책본부 핵심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가 늦어도 8월 초에는 이루어질 것이다. 예. 그 이후에 신동빈 회장으로 이제 조사가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 회장은 이제 6월 말 한일 롯데그룹 경영권이 걸린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이후 귀국해서 칩거하고 있는데요. 현재 수사를 주시하면서 대비책임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롯데 수사를 돌파구로 진경준이나 우병우 등 수세에 몰린 검찰 위기를 헤쳐나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게 금호 아시아나그룹에서 떨어져 나갔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박삼구 회장이 이 금호고속을 1년 만에 되찾는다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금호고속을 사들이면 그룹 재건을 위한 박 회장의 마지막 과제는 이제 금호타이어 인수만 남게 되는데요. 어제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박 회장이 지난해 9월 금호터미널이 사모펀드 한사스 KHB에 3,900억 원을 받고 매각했던 이 금호고속 지분 100%를 되사기로 결정을 하고 최근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자금 마련 착수했다라는 것인데요. 예. 인수 금액은 총 한 4천억 원 선이라고 합니다. 예. 인수 주체는 금호 아시아나그룹 지주사 금호기업이 지분 100%를 보유한 예. 자회사 금호터미널이 될 것 같고요. 올해가 그룹 창업 70주년이라고 합니다. 박삼구 회장으로서는 모태기업인 금호고속을 되찾는다.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크죠. 예. 이 업계에서는 박 회장이 금호고속을 인수하면은 금호터미널과 더불어서 그룹 지주사 금호기업에 이제 합병시킬 것이다. 예. 금호기업이 이제 매년 수백억대 영업이익을 내는
이 양사를 끌어안게 되면은 금호산업 인수 때 차입한 3,300억 원 갚을 여력이 커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금호기업에서 금호산업으로, 금호산업에서 아시아나 항공으로 이어지는 그룹 지배구조도 확립하게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단독으로 뭐 1조대 자금 마련은 어려운 만큼 전략적 투자자들부터 투자받아서 인수전에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뭐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네. 볼크스바겐 사태 때문에 지금 덕 보는 건 일본 차라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 차였으면 좋겠는데 일본 차가 덕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소비자들이 렉서스나 인피니티 등 일본 프리미엄 브랜드를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데다가 더 늦기 전에 갈아타자 이런 심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올해 상반기 렉서스 판매량은 지난해 대비 23%, 인피니티는 지난해 동기 대비 38% 이상 성장했다고 하고요. 특히 최근 1, 2주 동안 일본 이 브랜드들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이게 지난 10일 날 환경부가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의 32개 차종 79개 모델에 대해서 인증 취소하겠다 이 통지를 보내고 나서 더 현상이 심화된다고 하는데 예. 대체적으로 아우디나 폭스바겐 선호하던 사람들이 이제 BMW와 인피니티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여성 쪽에서는 렉서스에 좀 끌리는 것 같고 30, 40대 남성 쪽은 인피니티에 대한 선호도가 크다. 강남에 있는 딜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일본 차 없기만 한박 웃음을 터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자, 이번엔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우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러시아의 리우올림픽 출전 여부가 어젯밤 사이에 국제 스포츠계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게 IOC가 부담을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러시아의 리우올림픽 출전 금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종목별 경기단체가 출전 여부를 결정하도록 결론을 줬다. 이건 결국 토스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예 이 IOC가 러시아 출전한다, 못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게 아니고요. 예. 결정은 이 종목별 국제단체가 결정한다 이렇게 좀 토스한 거거든요. 예. 근데 왜 이 징계를 논의했냐면은 이 잘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가 이 정부 주도로 이 선수들에게 약물 투여했고요. 예. 이 무려 580명의 도핑 양성 샘플을 은폐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IOC가 러시아의 리우올림픽 출전 금지 징계를 논의를 했는데 예. 어제 부결시켰습니다. 예. IOC 집행위원회가 이 러시아의 리우올림픽 참가는 개별 국제 경기단체가 판단한다 이렇게 결정한 거거든요. 예. 이와 관련해서 이 토마스 IOC 위원장은 러시아 선수단은 분명히 집단 책임이 있지만 여보세요? 예, 지금 전화가 다시 끊긴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굉장히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아마 한 모양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지금 실제로 자칫하면은 이 육상 종목에서 러시아가 출전을 못하게 될 판인데 예, 다시 전화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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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예. 모든 인간에게 부여되는 기본권을 고려하면 이 항변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예. IOC 집행위원회의 이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고요. 예. 현재까지는 국제 육상 경기 연맹하고 국제 역도 연맹만이 러시아의 리우올림픽 참가를 금지하고 있는데 예. 육상과 역도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은 전부 다 이 러시아의 이 리우올림픽 참가를 허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후유할 거예요. 예? 예. 자,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도 그랬고요. IOC도 러시아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좀 이게 후퇴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죠? 예, 후퇴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최초에는 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도 이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예. 근데 결국에는 이 원칙보다 실리를 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러니까 분명히 러시아는 이 국가 권력이 이 강압적으로 선수들에게 약물 투여했고요. 이런 거 보면은 올림픽 정신이나 스포츠 정의를 보면 당연히
리우올림픽 출전 금지 징계가 내려져야 되는데 만약에 러시아가 올림픽에서 빠진다면 올림픽 흥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 이 현직 이 푸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이 전직 대통령인 고르바초프까지 나서서 러시아 구명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국제단체인 IOC의 의사결정 그리고 또 이 수백억 달러가 들어가는 올림픽에서의 의사결정은 역시 이 스포츠도 정치고 힘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그리고요, 이 프로야구 말이에요, 우리나라. 이게 상상 이상으로 승부조작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요새. 그 기아의 유창식 선수도 내 자신도 승부조작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태양 문우람 선수의 승부조작 사건이 있었고요. 이제 그래서 한국야구위원회가 이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 대책 가운데 징계 경감을 조건으로 지난 22일부터 3주 동안 자진 신고 기간을 설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아의 유창식 투수가 이 승부 조작을 했다고 자진 신고를 한 겁니다. 이 유창식 투수는 2014년 이 4월 1일 한화 소속이었을 때 이 당시 이 삼성전에서 1회에 일부러 볼넷을 내주는 방식으로 승부 조작을 했고요. 이 대가로 이 브로커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KBO가 검찰에 이 사실을 통보했고요. 유창식 선수는 이 징계 경감에 따라서 영구 제명은 면할 수는 있겠는데 이 승부 조작에 따른 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 유창식 선수가 프로야구 사상 역대 2위 계약금을 받을 정도로 유망주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이렇게 유망주가 어떻게 승부 조작에 이렇게 관여하게 됐는지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 문우람 이태양 선수는 문우람 선수가 먼저 승부조작을 제안한 거고요. 근데 유창식 선수는 기존의 승부조작처럼 이 브로커의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500만 원 적은 돈인데 유창식 선수 입장에서는 아마도 1회에 볼넷 하나 주는 게 뭐 이렇게 그리 대단할까라는 좀 이 죄의식이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브로커의 아주 그 치밀한 유혹이나 뭐 협박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외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 유창식 선수가 이 광주 제일고 졸업 당시에 이 메이저리그로부터도 입단 제의를 받았던 선수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미국으로 가면은 이 홀어머니가 한국에 혼자 남게 되니까 이것을 걱정해서 미국으로 가지 않고 한화를 선택할 정도로 효성이 지극했던 선수였었는데 계약금도 7억 원을 받을 정도로 유망주였었는데 어쩌다가 이 프로야구에서 승부조작에 가담했는지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자연을 사랑하는 시인 나태주입니다. 제 고향 공주에 유구천이란 조그마한 냇가가 있습니다. 한때 각종 폐수로 오염되고 주변 풀꽃들도 숨쉬기 힘든 곳이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심각성을 느끼고 복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물고기들이 돌아오고 있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그마한 풀꽃이라도 늘 곁에 있는 냇가라도 소중하게 여기면 좋지 않을까요? 환경사랑은 더 가까이, 무관심은 저 멀리 아름다운 우리 자연을 소중히 여기며 살자고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장
장갑도 G맥스 생산 장갑도 G맥스 헬스 장갑도 G맥스 가죽 장갑도 G맥스 장갑하면 G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G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맥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여러분,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어떻게 3초면 충분합니다. 책상 교체 없이 바로 올려 사용하세요. 스마트 오피스를 위한 베리데스크. 여러분의 업무 자세와 능률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베리데스크. 아, 중고차 저렇게 팔면 손해인데요. 내 차 어떻게 파는 게 잘 파는 거죠? 오토벨의 전화 한 통이죠. 국내 최대 중고차 경매 서비스에서 경쟁 들어갑니다. 오, 가격 점점 좋아지네요. 그대로 내 통장으로 슛. 역시 현대글로비스 오토벨이에요. 중고차 팔 때 오토벨로 콜. 1600-0080 오토벨. 처음으로 엄마가 된 날, 꿈꾸던 여행을 떠나는 날, 첫 차가 생긴 날. 세상엔 참 좋은 날이 많죠? 이 좋은 날이 계속될 수 있도록 든든한 보장과 알뜰한 보험료로 MG가 함께합니다. 당신의 좋은 날 MG 새마을금고보험, MG 손해보험.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이 여름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넥스트레벨 이용해 보셨어요? 타이어 렌탈하면 마모돼도 파손돼도 2개 더 주고 위치 교환해주고 직접 와서 엔진오일 배터리까지 싹 점검해준대요. 렌탈 한 번에 그 많은 서비스를? 넥센이잖아요. 넥센 타이어가 만든 렌탈 서비스 넥스트레벨. 매개 렌탈 고객 대상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기아자동차 2016년 미국 JD파워 신차 품질 조사 1위. 한국 자동차 역사상 처음이래요. 그래서 하나, 50만 원 유료비 지원 또는 1.5% 초저금리. 둘, 1개월 내 불만족 시 차종 교환까지. 혜택도 1등답게. K3, K5 스포티지 대상 7월 한 달 36개월 선수율 15% 홈페이지 참조. 기아자동차. 남양주 다산 신도시 요즘 인기죠? 그런데 다산에 한강이 보이는 집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고층 한강 조망권 5베이 전세대 테라스 하우스. 강남 잠실과 통하는 다산 신도시 금강 펜테리움 리버 테라스 1차. 1899-5733 8월 오픈 금강주택.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네! 시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행복할 수 있도록 시작했던 그 마음 그대로 동탄 이신도시 경산 임당 시흥 목감에서 짓습니다. 호반에 변치 않는 첫 마음을 만나세요. 지은이 호반건설. 20층 파노라마 뷰의 랜드마크. 세계적 건축 디자이너의 혁신 설계. 5성급 호텔 얘기? 아닙니다. 개통 예정 KTX 동탄역을 곁에 둔 동탄 테크노밸리 초입. IT 중심의 지식산업센터. 금강 펜테리움 IT 타워입니다. 1600-0453 금강주택. 예, 8시 32분 33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월요일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훈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이 교통량이 꾸준한 가운데 사고까지 발생한 곳이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이 김포공항 쪽으로 가는 길 반포대교 목간 지점에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막 처리 작업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만 영동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요. 그 전으로도 올림픽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밀립니다. 또한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동작대교 진안 지점에서도 조금 전에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구간 지나실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방면 강변북로는 일산 쪽으로 가는 길 암사대교 부근부터 올림픽대교까지 주춤하고요. 다시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반대편 강동쪽으로 가는 길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모두 교통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강변북로는 가양대교부터 성산대교, 서강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올림픽대로도 비슷한 구간에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오늘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도 교통량이 많은 편인데요. 창동교부터 성동교까지 거의 긴 구간에서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예,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최고위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데일리안 이종근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출발 이종근입니다. 예, 그리고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우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새아침 서영우입니다. 예. 오늘 두 분이 이걸 출발과 새아침을 바꾸려고 그랬다가 헷갈리신다고 그래서 안 바꿨습니다. 한 일주일 후에 연습해서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새 말이에요. 이분도 참 여러 가지로 씁쓸하실 것 같아요. 자, 누구냐 하면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금 우병우 수석에 관한 문제가 이게 좀 사그러드는 것 같지가 않고 이게 어떻게 점점 확산된다라는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네네, 확산되고 있어요. 아직 이정재. 예, 저는 이제 낙타의 비유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낙타를 끌고 가던 낙타 주인이 낙타가 갑자기 무릎에 꺾였어요. 예.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마지막 한 짐만 안 실었으면 안 꺾였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하. 그게 이제 낙타의 마지막 한 짐인데, 예. 사실은 그것 때문이 아니죠. 계속 쌌거든요. 짐을 계속 쌌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짐들의 무게 때문에 꺾인 거지, 그거 한 짐 때문에 한 짐을 안 했다고 안 꺾이는 게 아니거든요. 예. 지금 우병우 수석이 바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병우 수석이 뭐를 잘못했다 안 잘못했다가 중요한 게 아닌 게 됐어요. 원래 사실 개별 사안으로 봤을 때 우병우 수석이 처가의 부동산을 팔았다. 그런데 이게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건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을 소개했다 안 했다가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건데, 그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증거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계속 다른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심지어 처제의 그 국적 문제까지. 근데 처제 국적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병우 수석이 뭐 이렇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불법이냐 적법이냐를 놓고 따진다면 개인의 문제로서 사실 불법적인 부분이 그렇게 많이 있어서 이 사람이 꼭 나가야 된다. 무조건 그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문제는 지금 이것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문제, 정권의 부도덕성 문제로 확산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처음부터 뭘 잘못했냐면 이 문제는 민심에 대한 문제였다. 그래서 이거에 청와대가 나서지 말고 우병우의 개인의 문제다. 우병우 네가 스스로 해명해라.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사실 상황을 파악을 했어야 됐는데, 청와대가 처음부터 나섰어요. 우병우 수석 조선일보가 일면 톱으로 제일 먼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바로 청와대가 그거는 적법한 문제였다. 이건 사실 불법이 아니다라고 나서서 지금 이 문제를 지금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거든요. 저는 끼어도 되는 문제에 낀 꼴이 됐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청와대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냐면, 우병우 수석이 지금 적법하다 아니다로 계속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민심에 대한 문제구나. 민심이 거스를 수 없는 부분까지 왔구나. 이 부분을 파악한다면 사실 이 상황을 좀 더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서영 소장님. 네, 양파, 까도남 우병우, 까도 계속 의혹이 확산된다고 해서 지난주부터 언론이 우병우 수석에게 붙인 별명인데요. 뭐 개인적으로는 처가의 부동산 거래를 넥슨과 불법적으로 한 의혹을 사고 있는 걸 넘어서서 이제 자녀 병역 특혜 의혹부터, 그리고 투기 목적이 의심되는 농지 매입, 그리고 바지 회사를 설립해서 차량이랑 경비랑 절세 탈세 혐의 등이 확산되고 있는 거, 이거 해도 우리 인내심을 시험하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근데 이거는 그래도 개인 비리기 때문에 개인을 유죄가 판명이 되면 처벌하면 되는데, 문제는 국익 차원에서 국정 운영에도 심각한 차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진경준 검사장의 부실 검증으로 인해서 발생되었는데, 만약에 이런 본인의 하자가 계속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곧 있을지 모를 내각이라던가 개각이 있을 때 거기 인사검증을 할 때 진경준 이렇게 부실 검증한 책임도 지지 않고 본인도 이런 하자가 많은 분이 과연 검증한 인사 검증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며 또 그것을 납득할 수 있을 거고 새로 장관을 임명될 사람이 우병우 수석이 당신 이런 하자가 있어 그러면 당신부터 잘하세요 라고 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저는 개인의 비리를 넘어서 국정에 심각한 장애를 주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종근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병우 수석에 둘러싼 의혹들이라는 것이 사람이 넥슨에 건물을 팔 수도 있는 거죠, 처가가. 그죠? 근데 이게 이제 공교롭게도 까마귀 나니까 배가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넥슨이기 때문에 이게 저건데 이게 불법적인 측면 근데 그런 게 그렇게 지금 많이 불거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과거에 청문 대상자들이 낙마했을 경우에 그렇죠. 그게 불법이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사실 청와대의 수석들은 청문회 대상이 아니에요. 예, 아니죠. 예. 그런데 지금 우병우 수석은 청문회 지금 사실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씩 다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언론 청문회. 언론 청문회죠. 지금 언론도 지금 사실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전 매체가 전부 다 따라붙어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문제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서 소장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지금까지 검증을 하고 모든 공직사회의 어떤 그런 이 기강을 잡는 그런 자리인데 이 자리에 정말 도덕성이 지금까지 얼마나 있었느냐. 여기에 대한 과거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민정수석, 우병우 수석이 이걸 희생양이라고 생각해요. 희생양이 그런 어떤 나쁜 뜻이 아니라 자, 재물로 지금 내놔야 된다. 어쩔 수 없이 국정수행을 위해서 내놔야 된다라는 측과 지금 청와대 측에서는 아니 그럼 내놓으면 나머지는 그 다음은 또 더 내놓으라고 할 거 아니냐라는 측과 이 두 가지가 지금 부딪히고 있다. 네. 그러니까 국정 수행을 위해서 우병우 수석을 사퇴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국정 수석을 위해서 우병우 수석이 계속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 의견이 지금 대립되고 있다.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측면이 이제 언론들이 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이든 통치든 간에 가장 중요한 정치의 덕목은 국민에 대한 신뢰, 믿음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든 뭘 하더라도 신뢰를 주지 않으면 지지력을 정당성을 획보하기 어려운 거죠. 그것이 정치와 법률이 다른 점인데 법률적으로는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겠지만 이미 나라의 기강을 세우는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자리를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인사검증을 하더라도 어떠한 국정 운영을 잡기 위한 사정을 하더라도 이제는 우병우 겨묻은 개가 머무든 게 나무랄 수 있느냐. 당신부터 잘해라고 하는 불신 때문에 단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 이것이 가장 큰 우병우 수석의 문제이고 해결해야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 우병우 수석 본인은 지금 사퇴 의사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본인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본인의 의견 이전에 지금 정부에서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로 고민을 하는 문제까지 된 거거든요. 본인이 사퇴를 한다 안 사퇴한다가 이미 그 손은 떠난 본인의 의지에선 떠났다. 그렇죠.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떠난 상황이죠. 이건 정무적으로 그야말로 정무적으로 스스로 사표를 내게 하든지 아니면 휴가 후에 박 대통령이 휴가 후에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도 아니면 계속 가든지 이건 정무적인 판단으로 이미 흘러가게 됐죠. 지금 현재 상황은. 네. 아니 사실은 지난주부터 세포남에서 이제 청포남으로 새누리당이 포기한 남자에서 청와대가 포기한 남자로 가는 게 아닌가. 그게 청포남이구나. 네. 왜냐하면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국회 운영위 출석을 말릴 수 없다. 이게 뭐냐면 지켜줄 수 없다는 얘기든 그 전에 사퇴해라 이런 뜻일 거고 청와대에서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청와대 대변인이 NSC의 발언은 유병우 수석을 감싸기 위한 발언이 아니다. 이게 뭐냐면 유병우 얘기는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선긋기한 거 사실상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왜 NSC에서 회의에서 뭐 비난 뭐 이런 것도 감싸고 뭐 꿋꿋이 가자 뭐 이런 얘기인데 그 얘기가 유병우 얘기가 아니었다라는 얘기 뭐냐면 유병우는 우리랑 관계없다. 지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다라고 손을 그은 거 아니겠는가. 따라서 우병우 수석께서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끝내고 돌아오기 전까지 대통령 책상 위에 사표가 놓여지는 게 그런 것을 당도 버리고 청와대 일부에서 버리고 있는 것에 대한 화답해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본인은 분명히 억울한 점이 있을 거예요. 억울한 점도 있고 이런데 사실 본인이 더 본인에 있어서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사실은 뭐냐면 지금 뭐 민정수석 하면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에이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되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본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를 제가 볼 땐 그것도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얘기는 전당대회 얘기입니다. 새누리당은 8월 9일, 더불어민주당은 8월 27일 날 전당대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의석수에 따라서 먼저 새누리당 얘기부터 해봅시다. 예? 네. 자, 지금 당대표 나가겠다는 의원이 김용태 의원, 정병국 의원, 이정현 의원, 이주영 의원, 주호영 의원, 한성교 의원, 그리고 홍문종 의원인데 여기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짜잔 하고 나타났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국 국장님? 첫 번째는 그 전까지 홍문종 의원 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컷오프를 안 하는 상황이었어요. 6명이니까 1명만 뭐 제외하는 건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 홍문종 의원이나 김문수 전 지사까지 하면 컷오프가 이제 실시된다는 점, 컷오프가 실시된다는 건 그만큼 이제 뭐 단일화에 대한 압박이 더 심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김문수 지사가 나오는 거는 전 이렇게 봐요. 사실상 이 모든 당이 새누리당의 최대 주주는 TK예요. TK에 의한 당이었고, TK가 수년간 한나라당부터 해서 TK의 어떤 그런 성골 의식, 이게 굉장히 강한 당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초로 주류 측의 TK가 없어요. 친박이든 진박이든 어떠한 이름이든 주류에서의 TK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비주류 쪽에 지금 누구죠? 주호영 의원. 주호영 의원이 TK로서 나왔는데, 사실 김문수 전 지사가 총선에 나올 때 사실상 친박의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북에서 친박이 아니면 공천 누가 줬나요? 지난번에. 그렇죠. 친박 아니면 안 줬어요. 다 이 친박 아니다 그러고 이 파동이 난 건데, 김문수 지사 친박한테 어쨌든 공천권을 받아서 이번에 뭐 실패는 했지만 그런 전력으로 그러니까 주류 측의 TK를 한번 자기가 이 하나의 어떤 자신의 어떤 정치적 베이스로 텃밭을 한번 세워보겠다 하는 의식으로 지금 김문수 지사 나온 것 같은데, 사실상 이제 대권을 꿈꾸던 사람이, 언제나 대권에 반열에 있던 사람이 대권을 포기하고 당권으로 지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죠. 바로 대권과 당권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결국 당대표 나온다면 김문수 지사 입장에서 볼 땐 대선 포기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대통령 안 되니까 뭐 꽁 대신 닭이라고 당대표라도 하자, 이런 심산으로 그때는 꽁 대신 닭이 아니라 닭 대신 꽁이다. 닭 대신 꽁이에요. 그거 중요해요. 그래서 뭐 당을 좀 폄훼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명분을 갖기 어렵죠. 특히 지금 현재 친박의 공천 개입이라고 하는 친박 심판론, 총선 패배 책임론이 불거진 마당에 김문수 대표가 슬쩍 비박연대 주자로 나온다고 한다면, 그건 제가 보기엔 총선 출마 때의 명분과도 다르고 다 된 밥에 숟가락 얹기처럼 보여서 제가 본 김문수 변수는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는 명분과 실리 측면에서 비박 측면에서 비박이 압도하고 있다. 아까 말한 대로 명분은 친박의 공천 개입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바람에 녹취파면 녹취. 그래서 총선 패배 책임론이 재점화되고 있고, 두 번째는 세력면에서 실리면에서도 김무성 대표가 당내 한 1만 명의 권리당원을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조직력을 갖고 있고, 그 김무성 대표가 비박연대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고, 특히 미래 세대라고 하고 남경필 원희룡
그 두 지사마저도 현재 새누리당 전당대에 적극 개입해서 새누리당의 친박 심판론에 힘을 싣고 있는 마당에 제가 보기엔 그 이외의 변수는 김문수 지사가 나온다 안 나온다가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지금 뭐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8월 9일이면은 가만히 있어봐. 다음 주인가? 오늘이 며칠이죠? 25일 남았습니다. 2주 남았죠. 예, 예. 그러면은 사실은 뭐 제가 볼 때는 2주 남았으면은 그때까지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녹취하면은 그때까지 영향을 좀 미치겠죠. 계속 가겠죠. 그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온라인 당원 좀 이따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당원 당심에 대한 문제예요. 갑자기 10만 드러난 그 당심이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새누리당은 철저하게 민심입니다. 지금 여론조사가 30% 당원이 70%지만 여론조사의 30%가 한 표가 이 당원의 14표에 등가한다는 지난번 전당대회 기록이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녹취록은 당심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단 민심이거든요. 여론조사가 어느 쪽을 지금 밀 거냐. 그런데 이게 친박이냐 비박이냐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이들 중 과연 친박, 그러니까 이번 녹취록 이 앱 주인공들이 아닌 사람 중에 가장 그래도 새누리당을 이끌 만한 사람이 누구냐.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녹취록은 민심,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사실 서청원 의원을 누르고 이 김문수 의원이 이 당대표가 된 것도 김무성 의원. 김무성 죄송합니다. 예. 큰일 날 뻔했네. 김문수 지사님 좋아하실 분이네. 예. 김무성 대표가 된 이유도 민심이었거든요. 당심은 완전히 또 뭐 굉장히 현장에서도 서청원 연호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지만 결국은 여론조사랑 이 민심이 김무성 대표를 대표로 추대를 했다면 이번에도 사실은 민심의 향방 어디로 갈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지금 이종국 국장님이 온라인 당원 말씀하셨는데 더불어민주당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래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래도 저래도 문재인. 이래문 선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서영우 소장님. 저도 그렇게 비슷한 생각입니다. 누가 되더라도 친문재인 즉 주류 대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무난한 당대표 선출 그에 따라서 무난한 대선 경선 그렇게 됐을 때 대선 본선조차도 무난하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무난한 예선이 무난한 본선으로 이어진 적이 없다라는 전례 이회창 전 대선 후보를 볼 경우에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너무 조용한 게 불안한 징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것 같고 따라서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오히려 김상곤 변수보다는 저는 이종걸 최고위원이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뭔가 당내에서 문재인 대표가 가지고 있는 외연 확장의 부족한 문제, 그다음에 호남에서 지지 확대가 안 되고 있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보완제로서의 이종걸이라고 하는 새로운 당내 이질적인 세력과 함께 충돌할 때만이 시너지가 생기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전당대회에서 무난하게 친문 대표가 선출된다고 한다면 향후에 올해 연말이든 내년 초든 야권의 확장성과 호남을 상징하는 세력과 한 번 더 연대 통합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련을 겪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라도 이번 전당대가 너무나 조용한 전당대회는 문재인 대표를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야당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서영훈 소장님 분석에 동의는 하는데 문제는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당내 권력 그러니까 친노친문이 다수인 권력 상황에서 시끄러워질 수 있느냐.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이종국 국장님은? 불가능하죠. 사실 지금 우상호 원내대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에 비해서 너무 조용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저렇게 시끄럽다거나 당이 쪼개질 수가 있는데 우리처럼 조용한 전대가 더 좋을 수도 있다. 근데 사실 당이 쪼개지는 거 걱정하는 것보다는 당이 조용해서 사라지는 걸 걱정해야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대세론, 이인재 대세론 기억하시잖아요. 대세론이 먼저 이렇게 작동을 했다가는
경우는 사실은 완전히 그 대세론이 끝까지 가는 경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표가 사실은 나는 잘못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표가 자기가 완전히 좀 거리를 두고 진짜 사라져야 되거든요. 사라졌다가 충분히 외교 뭐 미국도 가서 외교도 좀 배우고 돌아오는 시점에서 다른 모습을 짱 하고 보여야 되는데 뭔가 뉴 뭐 문재인이라든지 근데 지금은 계속 기사거리를 스스로 만들어내요. 그렇다면 이 대세론을 자기가 계속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스스로 사실 키우지를 못해요. 적을 키우고 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부에 어떤 라이벌을 키우고 하면서 판을 만들 줄 모른다. 그게 책임인 것 같아요. 문재인 대표.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부탄도 갔다 오시고 티벳이 아니라 네팔이었죠? 네. 거기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이래문이란 얘기 듣고 있으니 이래도 저래도 문재인. 뭐 말들을 잘 만들어내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데일리안의 이종근 편집국장 그리고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두 분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월요일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 주 첫 출발답게 훌륭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